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 과정이 쉬워진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습관을 선택하면 인생이 힘겨워진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습관은 어떻게 선택할까? 첫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법칙, 쉽게 만들어라에서 다뤘던 것이다. 많은 경우 잘못된 습관을 선택했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습관을 골랐다는 말이다. 실행하기 쉬운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습관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 훨씬 더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도전의 순간이 올 수 있다. 언제고 우리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맞게 올바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시행착오다. 물론 이 전략에도 문제는 있다. 인생이 짧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다 해볼 시간이 없다. 멋진 싱글남 모두와 데이트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악기를 다 연습해 볼 수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를 다루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탐색 이용 균형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탐색 기간을 거치게 된다. 남녀 관계라면 데이트를 하고 대학에 입학했다면 교양 수업을 듣는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스플리트 테스트, AB 테스트라고도 하는 것으로 선호도 조사를 말한다. 스플리트 테스트를 한다. 목표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시험해보고 광범위한 아이디어들을 탐색하고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다. 이 초기 탐색 기간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이미 찾아낸 최선의 해결책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따금 실험을 한다. 적절한 균형점은 우리가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에 달려있다. 현재 승자인 상태라면 우리는 이용하고 또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패자인 상태라면 계속 탐색하고 또 탐색할 것이다. 시간의 80, 90%가량을 최선의 결과를 내는데 할애하고 남은 10에서 20%의 시간을 탐색하는 데 쓰는 것을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구글의 직원들은 주중 근무 시간의 80%를 공식적으로 부과된 일에 쓰고 나머지 20%는 각자가 선택한 프로젝트에 쓴다. 이런 방식은 애드워크나 지메일 같은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무엇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그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 탐색할 만한 것이다. 반면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마감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최대한 좋은 해결책을 시행하고 약간의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선택지들을 탐색하면서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줄 만한 습관과 영역의 범위를 계속해서 좁혀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질문 1. 무엇을 하면 재밌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재밌을까? 어떤 일이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 일을 따르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다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동안 나는 그 일을 즐기고 있는가? 어떤 일이 나는 덜 힘들다면 그곳이 향해야 할 곳이다. 질문 2. 무엇이 시간 가는 걸 잊게 하는가? 몰입은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돌입하게 되는 정신적 상태로 이 상태에 들어가면 나머지 세계는 희미하게 사라져버린다. 행복감을 느낌과 동시에 최상의 성과를 내는 상태로 운동선수나 공연자들은 이를 존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몰입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 일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감도 얻지 못한다. 질문 3.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더 많은 보상을 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비교가 구미에 맞을 때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구독자 수가 무척이나 빠르게 늘어났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대학 동료 몇몇보다 구독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계속 글을 쓸 동기가 생겼다. 질문 4. 무슨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가? 잠시 그동안 배운 것을 무시하라. 사회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무시하라. 그리고 내면을 향해 물어보자. 내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느끼는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결정을 추측하지 말고 자기 비판을 하지도 마라. 자신을 이끄는 것, 즐거운 것을 그저 느껴라. 믿음과 자신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에 일부 과정은 그저 운이다. 마이클 펠프스와 히샴 엘 게로주는 사회가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자질들을 타고난 극소수의 사람들이다. 게다가 각자의 재능에 걸맞는 이상적인 환경에 놓였던 행운아들이다. 우리는 모두 이 지구상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일부만이 단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기회들에 노출되는 행운을 가지고 위대한 성과를 낸다. 하지만 운에만 맡기고 싶지 않다면 어떨까? 혹시 자신이 잘할 만한 게임을 찾을 수 없다면 만들면 된다. 딜버트를 그린 스콧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최소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자신이 상위 25%가 될 수 있는 영역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렸지만 순수 예술을 하기는 힘들었다. 또 대단차는 보통의 스탠드업 코미디언들보다 재미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웃겼다. 그림을 잘 그리는데 유머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두 가지의 조합이 내가 극히 드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더 나아지는 것만으로는 승자가 될 수 없을 때 달라짐으로써 승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기술들을 조합하면 경쟁 수준을 낮추고 두각을 드러내기가 더 쉬워진다. 규칙을 다시 씀으로써 유전적 이점을 혹은 수년간의 연습이 필요한 일을 손쉽게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선수는 모두가 하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위대한 선수는 자신의 강점이 잘 발휘되고 단점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낸다. 대학에서 나는 스스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해부학을 조합해 나만의 생물역학 전공을 고안해냈다. 나는 최고의 물리학자들이나 주류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낼 만큼 영리하지 않았지만 나 자신의 게임을 만든 것이다. 좋아하는 과목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내게 이것이 적합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공부하자 덜 지루했다. 무엇보다 아무도 이와 같은 조합으로 수업을 듣진 않았기에 누가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할 수가 없었다. 특화는 나쁜 유전자들의 습격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특정한 기술을 더 잘 습득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경쟁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개 보디빌더들은 팔씨름 선수들보다 강하지만 팔씨름 대회에서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팔씨름 챔피언은 그 종목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대부분이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범위를 많이 좁히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끓는 물은 감자를 무르게 만들지만 달걀은 단단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이 감자인지 달걀인지 결정할 수 없지만 더 단단해지는 게 나은 게임과 더 물러지는 게 나은 게임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는 있다. 자신에게 더 친화적인 환경을 찾을 수 있다면 자신과 맞지 않는 환경을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 유전자, 바꿀 수 없다면 이용하라. 유전자가 이토록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다면 혹시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전자는 노력을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유전자는 우리가 무엇에 애를 써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신의 강점을 깨달으면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지 알게 된다.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도전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할수록 전략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생물학적 차이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고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어떤 특정한 능력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사로잡힌 나머지 노력을 거의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데 유전자가 성공을 가져다 줄 순 없다. 체육관에 있는 근육질 트레이너가 유전자는 더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와 똑같은 횟수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유전자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있거나 덜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해보기 전까지는 그들의 성공이 행운 덕분이라고 말하지 마라.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일치하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에 노력을 쏟아라. 요약,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경쟁할 분야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선택해야 그것을 쌓는 과정이 쉬워진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습관을 선택하면 삶이 고달파진다. 유전자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유전자가 친화적인 환경에 놓이면 강력한 이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심각한 결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타고난 재능과 부합하는 행동이 습관으로 구축하기 쉽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습관들을 선택하라. 자신의 강점이 잘 발휘될 게임을 선택하라. 그런 게임을 찾을 수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라. 유전자는 노력할 필요성까지는 없애진 않는다. 오히려 유전자는 노력을 명확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1955년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막 개장했을 때 한 소년이 이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 소년은 10살이었고 당시는 고용노동법이 느슨했던 때였다. 소년은 가까스로 여행 가이드 책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 권을 팔면 50센트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1년 만에 소년은 디즈니의 매직숍으로 일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나이든 직원들에게 갖가지 마술을 배웠다. 그리고 공연 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등 간단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곧 소년은 자신이 마술 공연보다는 코미디 공연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코미디언이 되기로 했다. 소년은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하며 10대 초반을 보냈다. 관객은 적고 공연은 짧았다. 5분 이상 무대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술을 마시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느라 공연에 눈길을 줄 여력이 없었다. 어느 날 밤에는 텅 빈 공연장에서 스탠디업 코미디 공연을 하기도 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는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에 공연했던 레퍼토리들은 2분짜리거나 틈새 공연이었다. 그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공연 소재를 늘려나갔고 그 중에는 5분짜리들도 있었다. 몇 년이 지나자 10분짜리 공연도 만들었다. 19살이 되었을 땐 매주 1회에 20분짜리 공연을 했다. 때로는 공연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 3편을 읽은 적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발전했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실험하고 적용하고 연습하면서 10년이 흘렀다. 그는 텔레비전 극본가 자리를 구했고 점차 TV 토크쇼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투나잇 쇼와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15년을 노력한 끝에 그는 명성을 얻었다. 60일간 60개 도시를 순회했으며 80일간 72개의 도시를, 90일간 85개의 도시를 돌았다. 오하이오에서는 18,695명이 그의 공연을 보러 왔다. 뉴욕에서 열린 4일간의 공연에서는 45,000장의 티켓이 팔렸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당대 가장 성공한 코미디언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마틴이다. 마틴의 이야기는 어떤 일을 오랜 기간 꾸준히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코미디는 내성적인 사람에겐 맞지 않다. 무대 위에서 홀로 공연하면서 웃음 한 자락을 끌어내는데 실패하는 것보다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공포의 습격을 받을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이다. 마틴은 18년간 매주 이런 공포에 직면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0년은 배우면서 보냈고
4년은 배운 것을 수련하며 보냈고 다음 4년은 엄청난 성공을 누렸다. 우리 대부분이 동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마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자신의 습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걸까? 유머를 연습하든 만화를 그리든 기타를 연주하든 어떻게 해야 습관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수년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내용 하나가 있다. 바로 동기를 유지하고 욕망은 최고로 달성하는 방법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뇌는 도전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인간의 뇌는 도전을 사랑한다. 단 어려움에 대해 최상의 존 상태에 있을 때 그렇다. 예를 들어 당신이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4살짜리와 진지한 경기를 한다면 곧 테니스가 지겨워질 것이다. 경기는 엄청 쉽고 당신이 계속 득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로저 페더러나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프로 테니스 선수와 경기한다면 빠르게 동기를 잃을 것이다.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테니스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경기가 진행되면서 당신은 몇 포인트 따고 몇 포인트는 잃을 것이다. 승리할 기회도 물론 몇 번 잡을 것이다. 정말로 애써야 가능해지지만 말이다. 점점 게임에 집중하면서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방해물은 사라지고 완전히 자신을 내던질 것이다. 이것이 어렵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도전, 즉 골디락스 법칙이다. 골디락스 법칙이란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쉬워서도 안 된다. 딱 들어맞아야 한다. 마틴의 코미디 인생은 골디락스 법칙을 실현한 훌륭한 예라 할 수 있다. 매년 그는 자신의 코미디 레퍼토리를 늘려나갔는데 단 1분이나 2분 정도씩만 늘렸다. 그는 늘 새로운 소재를 덧붙여 나갔지만 웃음을 확실히 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유머들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대의 설 동기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성공하되 일이 어렵다고 여겨질 만큼만 실수하는 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그 습관을 가능한 한 쉽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3번째 행동변화 법칙을 다루면서 살펴본 바 있다. 일단 습관이 확립되면 작은 방법들을 이용해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해진다. 이런 작은 발전들과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그 일을 하게 해준다. 골디락스 존에 이제 막 진입했다면 몰입 상태에도 도달할 수 있다. 골디락스 법칙. 도전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어려울 때 동기는 최대가 된다. 심리학 연구에서 이는 여키스 도승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루함과 분노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고 수준의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몰입은 특정 활동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로 존이라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느낌을 수량화하려고 애쓴 결과 우리의 현재 능력에서
대략 4% 넘어가는 일을 할 때 몰입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실제 삶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의 난이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한 일이지만 골디락스 법칙의 핵심 개념은 적용할 수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만큼 어려운 도전, 즉 자기 능력의 언저리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몰입 상태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나는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다.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며 그저 내 추측일 뿐이다. 심리학자들은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운영된다고 말한다. 시스템 1은 빠르고 본능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처럼 무척이나 빠르게 수행하는 과정은 시스템 1이 관장한다. 반대로 시스템 2는 어려운 수학 문제의 답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더 노력이 필요하고 느린 과정들을 생각하는 일을 관장한다. 몰입에 이것을 적용해보자. 생각이라는 스펙트럼의 양 끝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존재한다고 상상해보자. 인지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스펙트럼의 한쪽 끝인 시스템 1쪽으로 기운다.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할수록 시스템 2쪽으로 기운다. 몰입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 사이 아주 날카로운 경계선에 존재한다. 우리는 자기 능력을 넘어선 도전을 위해 노력할 때 그 업무와 연관해 내재화되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지식을 모두 완전히 사용한다. 뇌는 시스템 1과 2 두 가지 상태에 모두 완전히 관여한다.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향상에는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 동기가 유지될 만큼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극단까지 몰아가는 도전을 규칙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우려면 그 행동이 계속 새로운 느낌을 주어야 한다. 다양성이 없으면 지루해진다. 그리고 어쩌면 지루함이 자기 향상 과정에서 가장 최대의 적일 것이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야구 인생이 끝난 후 나는 새로 도전할 만한 스포츠를 찾았다. 역도팀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한 유명 코치가 내가 있는 체육관에 왔다. 그는 오랫동안 수천 명의 선수들과 함께 일했고 그 중에는 올림픽 대표 선수들도 있었다. 내 소개를 하고 나서 우리는 실력이 증진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최고의 선수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없지만 그들에겐 있는 거요. 그의 대답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유전, 행운, 재능 등. 하지만 곧 그는 예상치 못한 답을 덧붙였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매일같이 하는 훈련에서 오는 지루함을 견디는 게 관건이죠. 같은 리프트 동작을 하고 또 하는 거요. 나는 이 말에 놀랐다. 근면함에 관한 다른 방식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즈니스든 스포츠든 예술이든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듣곤 한다. 다 열정 문제야. 넌 정말로 그걸 원해야 해.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집중력이나 동기를 잃으면 낙담하고 만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열정이 무한대로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치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단지 이들은 지루함을 느끼는 대신 동기가 일어날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 게 차이라고 했다.